안녕하세요. 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한번 달려보죠. 오늘은 81페이지입니다. 자, 12번. 자, 포괄 손익계산서의 보험료가 500원이고 기말의 수정분기가 다음과 같을 경우 수정전 시산표와 기말 재무상태표의 성급보험료 계정으로 가능한 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자, 우선 수정전 시산표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하게 되면 자, 우선 이제 예비 절차에서 수정전 시산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재고조사표를 작성을 해서 자, 여기에서 뭐를 하느냐, 수정분계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조정한 게 자, 수정 후 시산표가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먼저 손익계산서의 보험료는 500원인데 기말의 수정분계, 이 수정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차변에는 보험료 얼마예요? 300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성급보험료가 300원, 이 분계를 한 거죠. 그러면은 자, 수정전 시산표에 성급보험료는 수정 후 어떻게 되느냐. 자, 수정 전. 그러면 이 수정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시산표를 그려보면은 자, 요게 이제 수정 전인데 수정 전 시산표에 성급보험료가 얼마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3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급보험료는 300원이 줄은 금액으로 수정 후. 자, 수정 후 시산표는 요거는 재무상태표로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수정 전 시산표의 성급보험료가 1,300이 있었대요, 여기. 그리고 나서 성급보험료가 얼마가 있느냐, 1,500원이 됐다네요. 그럼 이거는 바로 틀렸죠. 왜? 수정 전에 1,300원이었는데 여기서 300원이 줄면 자, 1,000원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200원이 늘어났으니까 자, 1번 케이스는 무조건 틀린 케이스. 자, 2번 케이스. 자, 수정 전 시산표의 성급보험료가 2,000원인데 자, 300원이 줄어요? 그러면 여기는 1,700원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 자, 2번은 정확하죠. 자, 3번은 왜 틀렸나 볼까요? 자, 3번은 2,500원이 있었대네. 2,500원인데 300원이 줄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2,200원이 돼야 되겠네. 자, 그런데 여기는 2,800원 그래서 틀렸고. 자, 4번 수정 전 2,500원이 있었어요. 자, 똑같죠? 2,500원이면은 300원이 줄면은 2,200원이 돼야 되는데 3,000원이 됐으니까 틀렸고. 자, 5번. 수정 전에 여기는 3,000원이 있었대네요. 그러면은 300원이 줄면 2,700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2,500원이 됐으니까 틀렸다. 예, 알고 보니까 굉장히 쉬운 거네요. 자, 간단하게 원래 수정 전에 자, 성급보험료가 얼마 있었던 거예요? 뭐 얼마든 좋아요. 자, 얼마든 좋은데 요 금액에서 300원이 줄은 금액이 여기로 오게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2번에 보면은 수정 전 성급보험료가 2,000원이었는데 300원이 주니까 여기로 오게 되면은 1,700원이 수정 후 시산표에 나타나는 금액이다 이 소리죠. 알고 보면 간단한 얘기. 자, 13번. 다음에 수정분기의 누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인가요, 또? 자, 수정분기를 했는데 이자 비용이 1,000원. 자, 그 다음에 미지급 이자가 1,000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자, 그러면은 미지급 이자라는 부채가 1,000원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수정분기 누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했다. 그러면 비용이 적게 돼 있죠. 자, 비용이 과소계상돼 있고, 자, 미지급 이자는 어때요? 부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적게 돼 있고 부채가 적게 돼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어져서 다음 단계로 보면은 비용이 적으면은 이익은 커져 있는 거죠. 자, 이익은 커져 있고, 그 다음에 부채가 적게 돼 있으니까 자본도 커져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죠. 자, 부채가 적은데 자본이 왜 크냐? 이거는 자, 자산이 100원, 부채가 40원, 자본이 60원이에요. 그런데 부채가 10원이 적게 되어 있으면 자본은 10원 커져 있겠죠. 이런 얘기. 그래서 요 해당되는 것을 찾아주면 된다. 자, 1번. 비용과 부채, 자본이 과대 표시된다. 잘못됐죠? 자, 비용도 적고, 자, 부채도 적고, 자본만 크죠. 자, 2번도 틀렸고, 자, 간단하죠? 5번. 비용과 부채는 과소계상돼 있고, 자본은 커져 있다. 그래서 5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4번. 경남 상사의 수정전 시산표 합계금액은 75만 원이다. 보기 사항을 수정한 후 시산표의 합계금액은 얼마겠느냐. 자, 요거 참 쉬운 건데, 정말 쉬운 건데 원리를 모르니까 맨날 틀리네. 자, 요거는요, 문제 스타일을 기억하세요. 자, 수정 전 시산표에서 그 다음에 재고조사를 하게 되면 수정 후 시산표의 금액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안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수정 전 시산표의 금액과 수정 후 시산표의 금액에서 자, 어떤 게 차이가 나느냐. 요거는 무조건 자, 소선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소선노 할머니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소선노. 그 얘기는 뭐냐? 자, 소모품하고 그 다음에 성급비용하고 선수수익, 요거는 안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거기에 보면은 수정전 시산표 합계금액이 75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변경하게 되면은 수정 후 시산표가 이제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서 뭐만 X 표시하시느냐, 소선만 X 표시하세요. 그러면 소모품 미사용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미경과, 보험료를 줬는데 아직 경과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보험료를 먼저 줬다는 거니까 성급보험료 요거 2개죠. 요거 2개는 노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소선노가 아닌 게 감가상각비가 10,000원하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2,000원. 그러니까 수정 후 시산표의 합계는 76만 2,000원이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76만 2,000원이다. 자, 원리를 모르고 그냥 소선노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이거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원리를 알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보세요. 자, 수정전 시산표의 75만 원인데 여기 소모품의 미사용액이 2,000원이 있었대요. 그러면 소모품 미사용액 2,000원 회계 처리하면은, 자, 뭐로 처리했어요? 뭐 아무 상관없어요. 소모품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소모품으로 자, 얼마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있었어요. 현금으로 10만 원을 구입했는데 이 중에서 2,000원을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얼마만 쓴 거야? 98,000원만 쓴 거죠. 그러면 대변에는 소모품비, 자, 98,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소모품이 98,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죠. 그러면 소모품이 10만 원이 있었는데 2,000원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는
자, 98,000원만 사용했다 이 소리라고요. 그럼 여기는 결론이 차변에는 소모품비가 98,000원이고 대변에는 소모품이 98,000원이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시산표에는 차변에는 자산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요.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그 다음에 수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래가 자, 소모품이 얼마 있었어요?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결산을 통해서 그럼 다른 이 합계도 자, 여기는 비용이 뭐 한 20만 원 있었다고 치고 그러면 부채가 여기 30만 원이면은 여기 10만 원, 여기 10만 원, 여기 10만 원이었다고 하자고요, 이게. 이래서 수정전 시산표의 차변합계는 30, 대변합계도 10, 30 똑같았죠. 그러면 요 수정전이 요건데 요거를 하게 됨으로써 여기가 어떻게 바뀌나 봐요. 자, 여기는 소모품비가 얼마 늘어납니까? 98,000원이 늘어나 비용이.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29만 8천원이 되고 그 다음에 소모품 자산이 98,000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2,000원만 남죠? 그러면은 2,000원과 29만 8천원을 더하면 똑같잖아요. 30만 원.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난 만큼 자산이 감소되니까 합계 금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자가 붙은 것은 그냥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거기 보니까 보험료 미경과액이 5,000원이다. 자, 요거는 또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 이렇게 하자고요. 처음에 자, 자산은 10만 원, 비용은 20, 그래서 30, 부채 10, 자본 10, 수익 10. 자, 그럼 여기는 뭐가 있었어요? 보험료 미경과액이 5,000원. 그럼 여기에는 결산 전에는 자, 보험료가 얼마 있었느냐? 10,000원. 자, 현금으로 10,000원의 보험료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요 20만 원 속에 보험료가 10,000원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 5,000원이 미경과 됐대. 그러면은 5,000원은 당해 보험료에서 줄여야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선급 보험료가 되겠죠? 먼저 줬으니까 보험료 5,000원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은 5,000원이 줄어요. 그러면 20만 원에서 5,000원이 줄면 얘는 19만 5천원이 되고 선급보험료가 5,000원이 늘어나니까 얘는 그대로 10만 5천원이 되네요. 자, 두 개 더 해버리면 합계 금액은 30만 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자, 소모품하고 선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문제에는 없으나 왜 소선은 노가 되느냐? 자, 이번에는요. 선수 수익이니까 이자를 받았습니다. 자, 대변에 현금이 10만 원. 너무 크죠? 한 5만 원만 하죠. 자, 이자를 받았으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이 5만 원. 자, 그랬는데 자,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자, 이자 수익 5만 원 중에서 당해 연도 이자 수익은 3만 원이래요. 그러면 2만 원을 먼저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을 2만 원을 죽여야죠. 그리고 먼저 받았으니까 대변에는 선수이자가 2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원래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10만 원 여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이제 이자 수익이 2만 원이 줄어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 8만 원이 되죠. 8만 원이 되는 대신에 선수이자가 2만 원이 늘어나니까 요 부채는 얼마가 됩니까? 12만 원이 되죠. 그러면은 12만 원, 10만 원, 8만 원 더하니까 전체 합계 금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소선노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왜 그러면 늘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이제. 자, 이 상태에서 세 번째 얘기는 감가상각이 10,000원이네요. 그러면 여기 비품이
5만 원이 있었고 얘를 현금으로 5만 원. 그러면 이 비품은 자산 안에 들어있겠네. 그랬는데 이 비품을 자 1년 동안 사용했더니 10,000원의 값어치가 떨어졌죠. 그러면은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10,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뭐 비품이 얼마 10,000원 이렇게 없어진다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차변에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10,000원이 늘어났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21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비품이라는 뭐가 줄었어요? 자산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감소됐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비품이 아니라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죠. 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 얼마가 되느냐? 5,000원.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0원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여기 금액에는 자 아무 변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 늘어나요? 10,000원이 늘어나겠죠. 지금 10만 원하고 20만 원 중에서 얼마가 늘어났어요? 10,000원이 늘어났으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31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의 미수액이다. 자, 이자 수익 미수액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여기는 자 차변에 현금이 5만 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당해연도 이자는 52,000원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차변에 대변의 이자 수익을 얼마를 늘립니까? 2,000원을 늘려줍니다. 늘려주면서 차변에는 뭐가 돼요? 미수 수익이죠. 자, 미수 수익이 얼마가 되느냐? 2,000원.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요 5만 원은 요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합계액이 3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미수 수익이 2,000원이 늘어나서 자산이 10만 2천 원이 돼버리죠. 그 다음 여기는 이자 수익이 2,000원 늘어나니까 얘는 또 10만 2천 원이 돼버리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계는 얼마가 돼요? 30만 2천 원 이렇게 늘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게 소선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그 금액만큼 시산표의 합계 금액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면은 간단하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제했지만 뭐 거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전체적인 결산을 안 배웠는데 그걸 원리를 이해해서 하려면 힘드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자 무조건 뭐예요? 소선노 소자 붙은 거 선자 붙은 거는 계산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소자하고 선자하고 들어있는 게 자 소모품 미사용액하고 보험료 미경과가 선급보험료니까 자 소자 선자는 그거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은 감가상각비하고 이자 미수액 요것만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얼마였었는데 75만 원이었는데 소자 선자 뺀 게 요게 두 개니까 12,000원을 더해주면 수정후 시산표는 76만 2천 원이 된다.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간단한 거죠. 자, 나중에 이제 결산 과정을 진짜 오리지널 결산을 배우고 나면 아주 쉬운 문제가 돼요. 예, 그때 가서 또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과 같은 누락사항을 반영하기 전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인 경우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요 당기순이익은 그 밑에 있는 4개의 사항을 고려하기 전이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순이익이 나온 이후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을 했으니 당기순이익의 변화가 있겠죠? 그것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보험료 중 선급분. 그러면 차변에 뭐가 돼요?
보험료를 줬는데 먼저 줬대요. 그러면 차변의 성급 비용 얼마입니까? 10,000원. 자, 대변에는 보험료를 10,000원 이렇게 주게이죠. 그러면 자,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원래가 50만 원인데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순이익은 10,000원 늘어나요. 아니면 얘로 생각해도 돼요. 당기 순이익이 50이었는데 비용이 10,000원 줄었습니다. 비용이 줄면 순이익은 늘어나겠죠. 그냥 어느 쪽을 생각하셔도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이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봐도 되고, 아, 비용이 줄었으니까 이익은 늘어난다. 결론은 똑같은 얘기. 자, 두 번째, 이자 비용인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차변에 이자 비용이 늘어나겠네요. 자, 이자 비용이 얼마 늘어나요? 13,000원. 그러면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 13,000원. 아까 보셨듯이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늘어났어요. 비용이 늘어나면 순이익은 감소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13,000원. 자, 세 번째,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 중 미사용액. 자, 이 말은 뭐야? 소모품을 구입할 때 우리는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했었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사용 안 한 게 있대요. 자, 사용 안 했으면은 자산으로 소모품이 18,000원 남으면서 자, 비용이 아니니까 비용을 18,000원 죽입니다. 그럼 아까하고 똑같죠? 자산이 늘어나면 이익은 늘어납니다. 아니면 비용이 줄었으니까 이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가수금 중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회수했대요. 자, 가수금이라는 것은 현금은 들어왔는데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 현금이 들어왔는데 얼마냐? 2만 원. 근데 원인을 몰라서 가수금 이렇게 해놨어요. 가수금으로 해놨는데 오늘 요 원인이 가수금의 원인은 외상대금을 회수한 거랍니다. 그럼 이제 가수금의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가수금은 2만 원 없어지면서 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2만 원이 감소돼 버리겠죠. 그러면 자, 요거는 원래 있던 거고 요 회계 처리가 생기면 부채가 감소하면서 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자산이 원래 10만 원이고 자, 부채가 6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자본은 4만 원인데 자, 먼저 부채가 2만 원이 줄어요. 그러면 얘는 4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2만 원이 줄면 얘는 8만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얘는 아무 영향이 없죠. 자본이 바뀌지 않으면 이익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네 개만 조정하면은 자, 정확한 순이익은 자, 뭘로 되느냐? 51만 원에서 자, 더해 주셔야죠. 51만 원에서 13,000원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18,000원. 그러면 정확한 순이익은 51만 5천원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근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또 기초회계에서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안 배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안 배웠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난해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결산정리분계도 아직 좀 안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초회계는 그냥 그대로 스무스하게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넘어가시고 이해가 안 돼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뒤에 다 배우고 나서 되돌아오면은 이거는 완전한 산수 문제로 바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과정이니까 저는 설명은 해드려야죠. 자, 16번 주식회사 한국의 X1년 12월 31일 당기순이익은 40만 원이 산출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었다. 누락사항을 반영한다면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똑같은 문제죠. 자,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회사의
당기 순이익은 자 40만 원이래요.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자, 고쳐볼까요? 1번, 기중의 소모품을 5만 원 구입하여 자산으로 기록했는데 기말 현재 소모품 중에서 22,000원이 남아있대요. 자, 그럼 우리 옛날에 자, 어떻게 했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소모품을 구입해서 5만 원을 자산으로 해놨대.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5만 원, 대변에 현금이 5만 원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런데 결산이래요. 자, 결산해 보니까 그 중에서 22,000원이 남아있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5만 원을 구입을 했는데 22,000원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는 28,000원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정 공개를 합니다. 자, 사용한 만큼 비용이 나오죠? 자, 소모품비 28,000원. 자, 사용했으니까 소모품은 28,000원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결론. 자, 비용이 늘었네요.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이익은 준다. 마이너스 28,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둘 중 어느 하나만 해도 된다 그랬어요. 자,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이익을 뺀다. 아니면은요, 자산의 감소가 됐으니까 이익은 빠진다. 아무거나. 둘 다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해도 결론은 똑같은 거다. 자, 2번. X1년 12월분 급여로 X2년 1월 초에 지급 예정인 금액이 25,000원이 있대요. 이 말은 뭐야? X1년도의 비용인데 회사가 돈이 없어서 다음 달 초에 주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당해연도 비용이니까 급여라는 비용을 계상해야 됩니다. 자, 비용이 얼마냐? 25,000원. 자, 아직 안 줬으니까 대변에는 미지급 급여가 25,000원. 또 비용이 늘어났네요. 자,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감소됩니다. 그러면 25,000원만큼 이익을 감소. 자, 세 번째. X1년 7월 1일 날 현금을 12만 원 은행에 예금을 했대요. 자, 참 은행에 예금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요 3번은 현금을 얼마를 12만 원을 은행에다가 정기 예금을 했다라고 할게요. 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게 되면은 예금 이자가 붙잖아요. 자, 이자가 얼마가 발생했느냐? 연이자가 10%래요. 자, 그러면 12만 원을 예금했으면은 1년의 이자가 연 10%면은 1년의 이자가 12,000원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자, 언제냐? 7월 1일이에요. 자, 이거 한번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X1년, 여기가 X2년. 자, 지금 7월 1일 날 예금을 했고, 자, 만기는 6월 말일, 내년 6월 말일이다. 근데 이자는 여기서 얼마를 받아요? 12,000원을 내년 6월 말일 날 이자를 수령하겠지만, 그런데 회계는 발생주의라며요. 그러면 X1년도에는 그 중에서 6,000원만큼은 이자가 발생을 한 거죠. 이자가 발생했는데 약정에 따라서 내년 6월에 받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느냐. 자,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 자, 6,000원, 금년도 이자가 6,000원. 아직 안 받았으니까 미수 이자가 6,000원 이런 회계 처리를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럼 결론 수익이 늘어났으니까 당기순이익은 6,000원이 더 플러스 되겠다. 아니면 자산이 늘어나면 이익은 커진다. 이래도 되겠고. 자, 네 번째. X1년도에 임차료 12,000원이 아직 미지급됐대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금년도에 임차료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차변에 임차료 12,000원. 근데 아직 돈을 안 줬으니까 미지급 임차료가 또 12,000원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비용이 또 늘어났습니다. 비용이 12,000원 늘어나면 이익은 12,000원이 감소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한 순이익은 요 놈에서 얘는 빼고 얘는 더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정확한 순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40만 원에서 마이너스 37,000원, 마이너스 28,000원, 거기다가 6,000원의 이익이 늘어났으니까 6,000원을 더해주면 자, 이제 수정 후 정확한 순이익은 34만 1,000원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괜찮아요. 이거는 자, 뒤에 가서 수정 분계 이거를 다시 배우고 나면 그때는 쉬워진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렵다라고 할 때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뒤에 가서 한번 뭔가를 배우면은 쉬워진다네. 아, 됐어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절대로 회계는 이렇게 전반적인 거를 알고 다시 왔을 때 그때 쉬워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해되시는 것만 챙겨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뒤에 가서 아, 그때 그 소리가 이 소리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 회계에 나오고 적성이 안 맞는다. 세상에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시 회계는 약간의 국어 실력, 그 다음에 약간의 계산 능력, 요것만 있으면 무조건 회계는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다음의 계정에서 마감이 옳게 된 것은,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배웠습니다.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이름 모르는 상태에서 자, 이거 뭐 이렇게 나왔으니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거는 어차피 뒤에 가서 다시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이해하면 된다. 자, 먼저 손실충당금이래요. 손실충당금. 자, 얘는 얼마냐? 제자 5,000원. 자, 제자 5,000원.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에요. 자, 외상매출금은 제자 7,000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 자, 수수료 수익은 현금 2,000원. 현금 2,000원. 그 다음에 임차료. 임차료, 제자. 자, 제자가 5,500원. 자, 그 다음에 뭐 나와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단기 차입금. 자, 단기 차입금은 대변에 현금이 9,200원. 자, 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영미식 마감을 합니다. 장부 마감.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이제 본 절차를 하게 되면 자, 이제 이게 예비 절차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절차를 하면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우선 하나는 손익계정을 설정해서 모든 비용과 수익을 얘를 손익계정에 보내는 절차 하나. 그 다음에는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을, 자산, 부채, 자본은 다음 기로 2월, 차기 2월, 그래서 2월 된 거를 모아서 2월 시산표 작성한다. 이거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안 배운 계정 과목이 뭐냐? 손실충당금이라는 걸 아직 안 배웠거든요. 자, 좋아요. 요 손실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항목이에요. 앞으로 배울 거니까 내버려 두시고, 외상매출금은 자산이고요. 수수료 수익은 수익이고요. 임차료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부채예요. 단기 차입금은 부채.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먼저 잘못된 거를 보면 자,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오면 안 되죠.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잔액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수수료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차변. 자, 손실충당금은요, 자산의 마이너스니까 대변.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대변이 맞아요, 이거는. 자,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는 뭐를 한다고요? 비용과 수익은 손익의 대체. 그럼 여기서 얘는 손익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손익 2,000원. 이렇게 갈 거고. 자, 임차료도 비용이니까 손익으로 갈 겁니다. 5,500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비용과 수익은 손익의 대체. 쳐다볼까요? 그럼 거기, 자, 수수료 수익. 자, 수수료 수익에는 차변에 집합 손익 2,000원. 요게 맞았네. 자, 그래서 얘가 정답이죠. 자, 임차료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손익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거 차기로 이월된다 이렇게 썼으니까 틀렸죠? 비용과 수익은 손익의 대체. 그 다음에 차입금. 자, 자산부채 자본은 어디로 간다고요? 차기로 이월된대요. 그럼 얘가 일로 가서 차기 이월 5,000원 이렇게 되죠? 자, 얘도 9,200원이 차기로 2월 9,200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단기 차입금에 가서는 손익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손실충당금도 차기로 2월 돼야 되는데 여기는 손익으로 가서 틀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모든 비용과 수익은 손익으로 대체.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기로 2월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중에서 손실충당금이라는 계정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대신에 요것만 좀 이해를 하세요.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잔액이 차변에 나와야 된다. 근데 대변으로 나왔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차기로 이월돼야 되는데 거기는 손익으로 갔으니까 틀렸죠. 자, 손익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비용과 수익이다. 그러면 얘도 손익으로 가고 수수료도 손익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차기 이월로 갔으니까 틀렸다. 그 다음에 얘도 단기 차입금은 차기 이월로 가야 되는데 얘는 손익으로 갔으니까 틀렸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18번. 다음 중 집합손익 계정에 집합되는 계정이 아닌 거. 그럼 뭐예요? 자, 우리가 집합손익 계정으로 쌓여지는 거는 비용 항목, 수익 항목만 손익으로 온다. 그러면 여기 1번 임대료는 받는 집세니까 수익. 2번 보험료, 비용. 자, 미지급 급여는 급여를 아직 안 줬으니까 부채죠. 그래서 3번은 자, 집합손익이 아니라 2월 시산표로 넘어갈 놈이죠. 3번이 정답. 자,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집합손익. 감가상각비도 비용이니까 집합손익. 그래서 다시 한번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은 손익의 대체. 그 다음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시산표로 노래 외우셨으면 간단하게 맞힐 수 있는 문제였죠. 자, 19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말에 장부를 마감할 때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항목이 아닌 거. 자, 이거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은 던지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이익이 나왔을 때, 자, 우리 아까 자, 요거 보세요. 비용과 수익을 손익이 집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용과 수익은 손익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비용과 수익이 자, 얘는 100만 원이고 얘가 30만 원이다. 그럼 우리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7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개인 기업은 자본금으로 보내지만 법인 기업은 잉여금으로 보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개정 과목도 좀 길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래요. 자, 그래서 이익 잉여금으로 간다. 그러면 차변에 손익, 대변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가죠. 그러면 잉여금으로 가는 거는 비용과 수익이 잉여금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1번은 뭔지 모르지만 안 배웠어요. 내버려 두시고 2번 무형자산 상가 비용이에요. 수수료 수익입니다. 4번 매출원가 비용이에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입니다. 그래서 2, 3, 4, 5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되겠죠. 비용과 수익은. 그런데 1번은 뭐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이 되는 것은 나중에 배우실 건데 자본이에요. 얘는 자,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라는 자본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안 오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자, 19번은 몰라도 됨 거기다 써놓으세요. 지금
나중에 언제 하느냐, 이거는 한참 뒤에 가서 자본회계를 배우고 나면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통과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처음 회계 기초 배우실 때 이렇게 어려운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안 된다. 자, 이해 안 되는 거는 던진다. 그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자, 20번.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게 뭐죠? 기말 재무상태표, 그 다음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자, 그 다음에 주석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기간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것은 없죠. 자, 제조원가 명세서는 부속 명세서예요. 재무제표가 아니라. 자, 따라서 정답은 5번이 틀린 답이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기초회계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기초회계에서 중요한 거, 어려운 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면 어려운 그 문제가 나온 문제는 읽지 말아라. 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그리고 뒤에 가서 다 나간 다음에 되돌아와서 한 번 더 들으면은 그때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기본서의 이제 메인이죠. 지금까지는 우리 기초 회계했던 거를 한번 정리한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본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